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솔직히 제 심정이 딱 그래요. 저에겐 버리고 싶은 가족이 있거든요.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오빠와 그걸 장남이라고 감싸고 도는 아빠. 저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늘 오빠와 저를 차별하셨거든요. 얼마나 정도가 심했는지 주위에선 아빠를 제 새아빠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기도 했고요. 우리 남매의 이름만 봐도 저희 아빠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분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오빠한테는 벼슬에 오르라는 뜻으로 승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곤 저에겐 효도하라는 의미로 효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저에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늘 효도를 바라기만 하시죠.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늘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반면에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의 반의 반도 얻을 수 없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아빠에게 아픈 손가락은 오로지 오빠뿐이었어요. 아빠는 오빠가 뭔가에 약간만 소질을 보여도 그게 뭐든 다 시켜주셨어요. 학원비가 아무리 비싸도요. 남들만큼 못해도 격려해 주셨고 툭 하면 사고를 치는데도 남자가 그럴 수 있다며 넓은 아량으로 보다듬어 주셨죠. 그에 반해 저는 어릴 때부터 예체능의 소질을 보였지만 지지배한테 투자해서 뭐하냐고 학원조차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독학으로 해야 했죠. 피아노도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열심히 연습해 학교에서 반주까지 맡게 됐고 그림도 학교 특활반에서 배운 실력으로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오빠가 기죽을까봐 걱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후로 아빠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고요. 제가 옷 좀 사달라고 하면 교복 입는데 무슨 옷이냐고 타박을 하셨고 용돈 좀 달라고 하면 지지배가 돈 쓸 데가 어딨냐며 들은 척도 안 하셨죠. 그러면서도 오빠한테는 옷이며 가방, 신발까지 모두 브랜드 제품으로 사주셨어요. 덕분에 오빠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죠.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아빠 때문에 오빠는 점점 더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오빠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식모 부리듯 하기 시작했어요. 넌 여자가 돼선 요리 솜씨가 그게 뭐냐? 그래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요리며 빨래며 다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런 제게 미안한 마음은 못 가질 망정 오빠라는 인간은 허구한 날 반찬 타령을 해댔어요. 찌개가 맵다, 국이 짜다, 나물은 싱겁다. 정말 콩쥐구박하는 팥쥐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참다 못해 가끔 대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오빠 편을 들었고요. 네 오빠는 너 시집가서 혹여 요리 못해 쫓겨날까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정말 꿈보다 해몽이었죠. 그렇게 부자는 둘이 똘똘 뭉쳐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고 그럴수록 저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아빠 눈에는 자신과 닮은 아들만 보이고 저는 안 보였으니까요. 아빠는 종종 당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오빠와 사진을 비교하시며 자신과 똑같다고 자랑하곤 하셨어요. 무슨 우월한 유전자라도 되는 양 말이죠. 아주 아들 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어찌나 끔찍하게 아끼시는지 오빠한테는 무거운 짐도 절대 못 들게 하셨어요. 대신 여자인 저한테 들게 하셨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반대였어요. 당시 오빠랑 저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유명인사였어요. 정반대의 의미로요. 오빠는 개교 이래 최고의 문제아였고 전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수준별 수업도 오빠는 늘 하위반이었고 저는 늘 상위반이었어요. 거기서도 늘 1등을 독차지할 정도였죠. 교회 대회에서도 상을 휩쓸었기 때문에 전교생이 다 알 정도로 유명했고요. 모범생인 저와 달리
오빠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날라리였고 불량 클럽에 가입해서 학교로 경찰까지 올 정도였어요. 그러다 결국 큰 사고를 쳐서 소년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오빠가 소년원에 들어가니 학교가 다 조용할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오빠가 학교로 돌아오자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오빠가 무서워서 일찍 귀가할 정도였죠. 이런 오빠 때문에 아빠는 늘 뒷수습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오빠가 소년원에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면회를 가셨고 심지어 오빠한테 가져다 줄 도시락을 제게 싸게 하셨죠. 벌 받으라고 거기 보낸 건데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챙기더라고요. 전 정말 오빠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녔어요. 그래도 다행히 친구들은 저를 편견 없이 잘 대해주었고 덕분에 정말 고맙게 학교 생활을 했죠. 생각해보면 제가 가족복은 없었지만 인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저를 부려먹기나 바빴지만 주위 사람들은 늘 저를 챙겨줬으니까요. 아무튼 내신 성적이 좋았던 저는 수시로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 생활을 하는 데는 돈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 과외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벌면 되잖냐. 아빠는 제가 벌어 다니라고 하더군요. 부모 도움 없이 대학에 다니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매 학기 장학금도 다 내야 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활달한 성격 탓에 과대도 하고 학교 홍보 모델도 하면서 알찬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오빠는 큰 키 하나 믿고 배우가 되겠다고 아빠를 꼬드겨 학원에 다녔는데 기획사를 잘못 들어가서 오히려 돈까지 물어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린 거죠. 배우는 아무나 하나요? 그런데도 아빠는 그런 오빠를 뒷바라지한다고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셨어요. 제 전공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겐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긋지긋해서 저는 일찍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좋은 핑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결혼을 일찍 했어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하루빨리 친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도 컸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한다니까 그동안 저한테 관심도 없던 아빠는 제 남편의 직업을 듣고는 못마땅하시다며 결혼을 반대했어요. 미술학원 강사가 뭐냐?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벌겠어? 사업을 하든가 공무원이라면 또 몰라도. 그러시면서 누구네 사위는 회계사라 처가에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둥 면전에 대고 남들과 비교하며 남편을 무시했어요. 당신 아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분이 사위감한테는 그렇게 깐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따님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솔직히 시댁 형편도 어렵고 남편의 벌이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날 끝까지 아빠의 비위를 맞춰주는 남편의 인품에 반해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우리 집 남자들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였어요. 야, 내 친구들 좀 데려가도 되지? 오빠는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은커녕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 30명을 데려와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지 뭐예요. 그리고는 결혼하더라도 생활비를 계속 대줘야 한다며 억지를 쓰더라고요. 정말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제 등골을 빼먹으려는 오빠를 보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결혼이었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가족이 어떤 건지도 처음 알 수 있었고요. 시댁에서는 명절에 시아버님과 남편, 도련님까지 모두 함께 음식을 만들었고 저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늘 고마워했죠.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본 저는 처음엔 얼떨떨했어요. 아들 생일은 며칠 전부터 난리 법석 떨며 챙기면서 딸 생일은 무심히 넘어가는 아빠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관심과 칭찬이
어색하고 신기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에서 못 받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행복해하던 어느 날 아빠한테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BJ한테 빠져있던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 여자에게 지원을 하다가 3억 빚을 지게 되었다나요. 진짜 가지가지한다. 옛날부터 예쁜 여자만 보면 그렇게 사족을 못 쓰더니 이젠 하다하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 꼬시려고 남의 돈까지 훔쳐? 한심하다 한심해. 그냥 나가서 콱 죽으라고 해요. 오빠가 감옥 가게 생겼다며 비통해하는 아빠한테 저는 독한 말을 쏟아부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된 데는 아빠 탓도 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이왕 이렇게 된 일 수습은 해야 하지 않겠냐. 네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네 오빠 빚 좀 갚아줘라. 명색이 여동생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니. 맙소사. 몇백도 아니고 몇 억을 갚아달라니. 이게 말이 돼요? 아빠, 미쳤구나. 내가 재벌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빠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빠가 매번 뒷수습 해주니까 그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사는 거라고. 그리고 아빠도 양심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돈 해달라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그이가 인사하러 갔을 때 아빠가 뭐라 그랬어? 사람 면전에 대고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뭐? 3억을 해달라고? 아, 이럴 때 딸 덕 좀 보려고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라고 난리친 거야? 그런데 어쩌지? 우린 아직 집도 차도 없는 빈털털인데? 돈은 아빠가 더 많잖아.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오빠 빚 해결하면 되겠네. 저는 아빠랑 다시 보지 않을 생각으로 매정하게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뒤이어 쏟아진 아빠의 욕도 듣지 않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물론 남편 번호까지 다요. 그동안 계좌이체했던 아빠 생활비도 가차 없이 끊었고요. 드디어 호구 생활을 청산한 거죠. 나중에 친척들한테 들어보니 아빠는 제 말대로 집을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셨고 남은 돈으로 오빠 빚을 갚아주셨다나 봐요. 참 눈물겨운 자식 사랑이죠. 아빠가 그 돈을 저한테 투자했다면 저는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직장 잡아 아빠한테 효도했을 거예요. 아빠가 스스로 자기 복을 찬 거죠.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예쁜 딸을 낳았고 남편은 학원 강사까지 그만두고 그동안 꿈꿔오던 캐릭터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 얼마 동안은 수입이 없어서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했지만 1년쯤 지나 투자자가 나서서 기사 회생을 했죠. 하지만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제품이 출시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문제였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유명 백화점을 돌며 남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인스타, 트위터, 페북에 블로그까지 개설해 남편 회사 캐릭터를 홍보했죠. 하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 성과는 거의 미미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결국 투자금까지 뱉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똑소리 나게 살림 잘하기로 소문난 유명 배우가 글쎄 남편 회사 제품을 싹쓸이 하다시피 사갔지 뭐예요. 지인들 선물로 준다나요? 암튼 얼마 뒤 그분이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 그날 구입해간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됐고 그 바람에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엄청난 반응을 얻게 된 거예요. 쏟아지는 주문 공세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대박을 치게 된 거죠. 그렇게 그 배우 덕에 저희 남편 회사 제품은 홈쇼핑까지 진출할 수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뒤늦게 예전에 제가 올렸던 블로그며 인스타까지 덩달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판매량은 더 늘어갔어요. 그렇게 호되게 돈벼락을 맞자 사는 맛이 나더라고요. 왼수 같은 아빠와 오빠가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이사간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하필 딸 앞이라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였죠.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그동안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딸을 보고 예쁘다는 둥, 용돈을 준다는 둥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딸을 내보내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안 보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찾아왔어? 전보다 주름이 깊고 헬쓱해진 아빠의 얼굴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또다시 호구로 잡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칼바람처럼 차가운 제 태도에 두 부자는 당황한 기색이었죠. 부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나 혼자 애 둘을 키우려니 정신이 없어서 딸내미한테 신경도 못 썼구나.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저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어요. 아빠한테 무슨 짓이냐며 일어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가 용서했다고 착각을 했는지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 찾아온 용건을 털어놓았어요. 소식 들었어. 돈 좀 벌었다며? 그 좋은 소식을 가족끼리 나눠야지. 왜 연락도 안 했냐, 가족끼리. 다들 네 소식 듣고 부러워하더라. 오빠 표정을 보니 날 찾아온 이유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돈 냄새 맡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시간 끌지 말고 본론부터 말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설마 또 사고치고 나한테 수습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제 말이 끝나자 두 부자는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들처럼 놀라더라고요. 순간 오빠가 인상을 팍 썼어요. 아빠는 오빠 눈치를 보다가 얼른 나섰죠. 이놈이 그래도 지가 장남이라고 집안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다가 그만 일이 커졌지 뭐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빠를 보며 저는 기가 막혔어요. 왜? 이번에도 BJ한테 별풍선 쐈어? 아님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나? 저는 화를 참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더니 꼴에 오빠라고 제 말투가 참기 힘들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빠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저한테 두 손 싹싹 빌며 사정을 했죠. 집 다시 찾아주겠다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사채까지 썼지 뭐냐. 이달까지 6억 못 갚으면 네 오빠는 죽은 목숨이다. 아빠는 마치 곡을 하듯 바닥을 치며 우셨어요. 집이고 차고 다 팔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일을 어쩌냐. 저 자식 저러다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젯밤에는 꿈에 내 엄마가 찾아와선 네 오빠 걱정에 울기만 하더라. 이제는 돌아가신 엄마까지 팔아 어떻게든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난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 않고 말했죠. 아빠, 이젠 하다하다 죽은 아내까지 팔아? 아빤 하나도 안 변했네.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이 있었으면 덜 떨어진 아들 교육이나 시키지 그랬어. 부모 집 사주겠다는 놈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않고 주식에 손을 대? 그게 제정신 박힌 놈이냐고. 그런 놈을 또 도와달라고? 싫어. 돈이 썩어 나가도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아빠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오빠 저렇게 된 거 아빠 잘못이 제일 커. 아빠가 지금껏 오빠를 망가뜨렸다고.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당장 저 인간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제 말에 아빠는 노여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부셨어요. 잘 생각해봐라. 그 돈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혈육이 죽게 생겼다는데도 네가 모른 척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니? 다 지를 위해서 이러는 것도 모르고 괘씸한 것.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네. 어떻게 아빠가 내 앞에서 죄책감이란 소리를 해? 아빠는 양심도 없어? 아빠가 효도하라고 나한테 지어준 그 거지 같은 이름 나 싹 바꿨어. 그러니까 나한테 효도 바라지 마. 그깟 6억? 나한테 큰 돈도 아니야. 근데 나 절대 안 해줄 거야. 왜냐고? 난 더 이상 당신들 호구가 아니거든. 아빠도 정신 차리고 오빠랑 인연 끊어. 이게 딸로서 해주는 마지막 충고야. 저는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아빠를 마치 팔이 내쫓듯 밖으로 내몰고 현관문을 잠궜어요. 얼마 뒤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오빠는 이후로도 아빠 인감을 위조해서 카드 대출 사기를 벌이다 교도소에 들어갔고 아빠는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척들은 저보고 아빠 좀 도와주라고들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저는 외면이라는 벌을 내릴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벌어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똑똑히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적어도 인간이라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의무와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고 서로 소중히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의 제 가족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